집 사기 가장 힘든 이유는 대출 규제 때문일까요? 요즘에 거래량 안 나오고 하는 거 대출 규제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대출 규제는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대출 규제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보면은 대출 규제는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예요. 왜냐? DSR 늦게 도입했죠? LCR도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예대율도 아직 적용 안 되고 있죠? 다 미뤄졌어요. 특히 DSR 너무 늦게 도입됐죠? 오늘도 그 기사 뜨더라고요. 뭐 미국은 LTV가 96.5%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미국은 DSR이 옛날부터 도입됐으니까 2017년 기사를 보더라도 미국은 DSR 43%가 적용되고 있다. 권고 내용이고 주별로 따르게 하는데 심한 데는 36%로 제한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와서 올해 7월부터 그나마 그것도 6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40%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LTV를 막아야죠.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가계부채로 인해서 바젤3에서 맞춰야 하는 LCR 비중을 넘어섰기 때문에. 예대율도 위태위태하고 순환정 자금 조달 비율,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 거다. 그렇다면은 은행권이 부실하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다. 그게 원래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죠. 그런데 뭐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게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냐? 거품 덩어리지. 그래서 지금 집 사기 너무 힘든 이유는 대출 규제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이유는 뭐예요? 월급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소득지표, 물가지표, 이것을 GDP 성장률, 즉 경제성장률이라고 하죠. 그리고 물가상승률, 요것이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화폐가 얼마나 풀려서, 화폐가 풀리는 것 자체는 본원통화만 생각하면 안 돼요. 100만원 찍는다고 100만원 풀리는 거 아니에요. 100만원 찍으면은 경제가 잘 돌아갈 땐 500만원 풀리는 거고, 경제가 안 돌아갈 땐 2, 300만원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나타내는 지표가 경제성장률이랑 물가상승률이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대비로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는 거품이라는 거예요. 그 거품이 뭘로 생긴 거예요? 레버리지, 즉 빚으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빚은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터지니까. 리먼 왜 터졌어요? 가계부채, 기업부채 터진 거죠. 일본에 부동산 버블 왜 터졌어요? 부채 터진 거예요. 똑같이. 중국 지금 왜 터지고 있어요? 부채 터져서 그래요. 결국 그래서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고, 소득으로 안 되니까 대출로 샀는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집을 사는 시장은 굉장히 위태롭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억제하게 되는 거고, 이미 은행 부실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막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집을 못 사는 이유는 뭐예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자, 금리 예전보다 지금 엄청 낮아요. 거의 역대 최저금리 수준이죠. 그런데 주택 구매력 지수는 최하위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내가 연봉을 1억을 벌면 뭐해? 집값은 2억씩 올라가는데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부동산 불패론자들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고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라고 하고 있어요. 자산 거품이 저렇게 끼게 되는 순간에 그거는 언제든 터진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괜찮은데 급격히 오르는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위험신호 들어왔다는 거예요. 20년 6월부터죠. 왜? 저금리니까. 리먼 때 미국 보면은 저금리로 올라갔다가 사람들 막 집 사라. 은행권에서도 집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지금 은행 전문가들 있잖아요. 피로엔 바카스 그분이랑 교수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은행 지점장이고, 이런 사람들 다 오른다고 얘기해요. 그때 리먼 때도 다 그랬어요. 마이클 버리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니까 비웃잖아요. 1년 늦추는데 4년 5개월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수요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출을 많이 내주면 뭐해. 집 사기 너무 힘들어진 거죠. 지금도 청년층 집값 상승에 15.4%는 내 집 마련 포기했대요. 15.4%가 내 집 마련 포기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집값 오르는 거는 청년층은 평생 못 삽니다. 부모 찬스 없으면. 그런데 평생 내 집 마련 못한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15.4%다 라는 것은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 청년층이 많아봐야 15.4%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청년층이 부동산 불패, 그리고 이 시장에 눈이 먼 청년층이 대다수가 아니라 일부뿐이라서 내 집 마련 안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15%밖에 안 된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부동산 카페에서 말하는 것처럼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20년 6월에서 21년 6월 1년 늦춰서 구입하는 4년 5개월치 소득을 더 모아야 되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청년층이 어떻게 집을 사요? 연봉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년에 4억씩 오르면은 10에서 20년 뒤에 내가 10억 모으고 보면 집값이 지금 10억이라서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내가 연봉 1억씩 모아가지고 10년 뒤에 집 산다. 식비는 이런 거는 부모님한테 도움 받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10년 모았는데 그 뒤에 집값은 45억이 됐을 텐데 45억이 올라서 55억이 됐을 텐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거 집값 분명히 문제 터진다 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더 오르기는 힘들고 한번 터졌다가 내가 살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왜? 청년층은 다 영끌하고 다 이런 바보처럼 만들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청년층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다 매수 심리 계속 떨어지죠. 매수 심리 왜 계속 떨어질까요? 고점을 느끼는 건 두 가지예요. 아 진짜 고점이구나. 상황을 보고 느끼는 경우. 이 경우는 뒤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심리가 꺾인 다음에 꺾이는 추세가 점점 계속 되는 거는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꺾여놓고서 사람들 꺾이네 계속 이제 안 사네 이래서 따라와서 점점 더 떨어지는 거고, 그 시작은 뭐예요?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부터 나온다. 그래서 대출 규제 들어가니까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집 사기가 힘들어졌어요.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 보고 거래 금액 봐봐요. 그리고 어느 아파트를 많이 사고 있냐, 왜 중저가로 몰리게 되냐, 왜 강남 이런 데 안 사냐,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실수요들이 내 집 마련하는 시장에서 빠지면 어떻게 돼요? 투기꾼들이 호가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다. 왜? 부동산 카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계속 오른다. 난 버틸 수 있어. 지금 금리 1% 올라봐라. 나는 훨씬 더 오래 버틴다. 자, 근데 생각해 주셔야 될 거, 다주택자들은 나는 버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역전세 나기 시작하면 못 버팁니다. 근데 전세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하죠. 근데 전세가는 2년 안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지금 임대차법 때문에 2년 뒤까지는 계속 오른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보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갔죠? 전세가가 올라간 이유는 금리 때문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은행권에서 대출을 깐깐하게 내주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전세시장에 굉장한 위기라는 거예요. 왜? 전세 자금 대출을 먹고 컸던 전세시장이니까. 그리고 그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컸던 매매 시장이니까. 그리고 나는 버티는데 옆에 못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지금 한 2년 뒤에 양도세 비과세 되면 딱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2년 버틸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고, 금리 올라가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받고 사채 쓰고 무리하게 끌어 모았을 거란 말이에요. 터지는 거예요. 특히 지금 뭐 빌라 사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화곡동 같은데 빌라로 사신 분들 있잖아요. 작살납니다. 왜냐면 거기서는 터지는 게 바지 사장부터 터질 거기 때문에 빌라가 많이 올랐다는데 팔아야지 하는데 옆에 경매가 오지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제가 싫어하는 말이 뭐냐, 투자자들은 살 때가 아닌데 실수요들은 지금이라도 살 때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너무 논리적이어서 제가 이해를 못해요. 왜? 투자자들이 살 때 아니면 실수요도 살 때 아닌 거 아니에요? 왜? 투자자들이 사지 말라는 건 뭐예요?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왜 실수요는 사라 그래요? 실수요도 떨어지고 사고 싶지 비싸게 사고 싶지 않아요. 거기다가 투자자들은 뭐예요? 살고 있는 건 따로 있고 여기를 가지고 내가 재테크를 해보겠다 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잃어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실수요자들은 어때요? 집 한 번 잃으면 죽습니다. 리먼트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늘어났을까요? 남의 목숨을 되게 하찮게 보고 있어요. 사이코패스들이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 뒤에 이제 언론의 부추김이 따라가죠. 로또 청약해가지고 막 청약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집 사려면은 청약을 받아야 돼. 왜? 집값이 비싸고 분양가와 괴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건설사들이 돈 벌기는 용이합니다. 많이 벌기 용이하다는 게 아니라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습니다. 왜? 로또 받으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까진 그렇다 칩시다. 여기까지는 늘 했던 이야기들이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기사 보고 빡쳤어요. 자, 미국은 어떻게 한대요? 집을 공동 구매한대요. 그래서 혼자서 집을 살 만한 형편이 안 되자 나온 고육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둘이서 넷이서 집을 사면서 자신의 지분만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상속한다. 자, 미국에 저런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3, 4, 5 모아서 공유 지분으로 집을 사세요. 그래야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쉐어하우스 개념인데 공유 지분이라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둘에서 4명이 그냥 다 합이 되게 잘 맞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누가 처분해가지고 딴 사람이 샀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지분만 처분하겠다. 이런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하다가 거기가 굉장히 낡았어요. 고치자는 사람이 있고 팔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음마아파트 재건축 얘기가 나온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재건축 안 되고 있죠. 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다 재건축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정도 수익 혹은 이 정도 수익 혹은 이 정도 수익 다 의견이 분분한 거고. 그런데 집 하나에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공유집은 있어요. 보통 어디에 들어가요? 재개발 지역에서 여럿이서 분양 자격 여러 채 받으려고 공유지분 하는 거, 이거 외에는 공유지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토지는 더 심하고. 근데 지금 이거 하라고 유도하고 있어요. 더 많이 죽이려고.
그 전에는 지금 집 사세요 하고 총알로 한 명씩 죽였다면은 공유 지분은 막 4명씩 하는 거니까 공유 지분 하세요 하고 수리탄으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저거 깔려고 들고 왔어요. 저 기사를 지금 자랑스럽게 내놓을 거예요? 공유 지분의 위험성에 대해서 왜 설명 안 해줘요? 자, 거기다 뉴욕시의 경우는 뭐 1년 전보다 20% 오른 실적이다. 제일 비쌀 때만 비교하죠. 미국 부동산 언제부터 이야기 나왔어요? 코시국부터. 그 전에는 오르는 데만 이야기했죠. 홍콩, 중국 이런데. 일본 부동산도 한참 안 오르다가 아베노믹스로 돈 오지게 푸니까 조금 오르는 거 가지고 일본도 오른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은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고 진짜로. 거기는 지금 국가 부채가 230%가 넘는데. 뭐에도 몰린데요? 온비드. 경공에는 공부 안 하고 들어가시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집 권리 굉장히 잘 확인해 보시고 좋은 집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온 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안 나가고 버티는 세입자들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은 많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함이죠, 보통은. 근데 실질적으로 3, 40대 무주택자는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다. 지금 2030 집 사고 있다는 거 다 증여성 거래예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계속 될 수 있냐? 자본주의 왜 생겼어요? 귀족들이 다 헤쳐먹어서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에서 불만 가져서 생긴 게 자본주의예요. 권력이 핏줄에서 돈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돈 된다고 무조건 그냥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인 것 같아요?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 그래서 자본주의 만들 때도 지대 가지고 소득 올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언제부터 땅이 지들 거였어요? 지금 이미 고점 도달해서 매물 늘고 심리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 매물 보세요. 다 한 달 전 기준으로 안 오르는 데가 없죠. 결론, 지금 못 산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심리 부추기려고 뭘 지금 들고 온 거예요? 이제 공유지분. 공유지분 하지 마세요. 이거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이미 심리 꺾이고 매물 쌓이고 하락 거래 늘어나고 수요는 줄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무리하게 대출해서 혼자선 못 사니까 여럿이 뭉쳐서라도 저런 방법 듣고서 가서 사야 돼요? 속지 말아라. 절대 저런 좋은 정보는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당신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정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빚이라도 내고 합쳐서라도 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